여러분은 천국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모두가 평등하고 고통 없는 곳,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찬 세계. 하지만 만약 그 천국에도 나이의 구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젊음을 간직한 채 새 삶을 누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늙고 병든 상태로 머무는 이도 있다면 그건 진정한 천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GTBC 토요일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워 3회차는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죽음 이후에 맞이한 세계에서조차 공평하지 않은 조건들, 그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억울함, 그리고 가슴 아픈 그리움 후 이번 회차는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감정의 파도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의 중심에는 해숙 김혜자분의 슬픔과 절절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소미 한지민 분을 바라보며 해숙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나만 남겨진 천국 그 당신이라도 젊게 살아줘서 다행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사랑과 축복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질투, 억눌린 감정들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대사와 함께 비춰지는 해숙의 눈빛, 그것은 마치 왜 나만 이렇게 늙은 채 남아있어야 했는가에 대한 묵묵한 항의이자 너는 그곳에서라도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줘라는 바람의 이중적인 얼굴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감내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해숙. 하지만 그녀는 지금 사랑하는 딸과도 같았던 존재가 젊음을 되찾은 채로 자신 앞에 나타난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 부조리한 설정은 보는 이들에게 단순한 상상 그 이상을 던져줍니다. 과연 천국이라는 공간은 모든 이에게 같은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이곳 역시도 살아생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또 하나의 세상에 불과한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설정 장치가 아니라 해숙이라는 인물의 과거와 현재, 그녀가 겪어온 삶의 궤적까지 다시금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청자 각자의 마음에도 비슷한 울림을 줍니다. 나 역시 죽음 이후에도 공평하지 못한 세계를 마주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단순히 환생이나 판타지를 다루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 속에 감춰진 감정과 관계, 그리고 인물 간의 복잡한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3회차는 그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회차였으며 해숙의 대사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드라마 전체의 질문을 응축한 문장이었습니다. 과연 천국은 모두에게 아름다운가요? 그 물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답을 떠올리셨나요? 에피소드 흐름 정리. 감정이 흔들리는 천국 3회차는 해숙이 천국의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80대의 모습인 해숙, 반면 젊어진 남편, 낙준,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 시간은 이미 그녀를 놓고 지나갔지만 감정은 그곳에 멈춰버린 채입니다. 죽음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선 뒤에도 해숙은 과거의 기억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녀가 바라보는 천국은 낯설고 때로는 냉정합니다. 과거와 현재, 육체와 정신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해숙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젊음을 되찾은 채 다시 나타난 남편 낙준이 있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낙준의 젊은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낙준은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말투로 해숙을 대하지만 그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기에 해숙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절 당신은 그렇게 웃지 않았어요. 이 대사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해숙의 의심과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해숙에게 있어 그 미소는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병석에서 고통받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과 대조되는 너무나 생경한 인상이기도 합니다. 그 미소는 어쩌면 해숙이 기억하는 낙준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덮기 위한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해숙이 이 한마디는 그녀가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영하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의 대부분을 병간호와 희생으로 채워온 해숙에게 있어 지금의 낙준은 낯선 천국의 규칙 속에 재구성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낯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여전히 지난 시간 속 감정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감정은 유효합니다. 감정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또 다른 규칙입니다. 육체는 죽음을 통해 정화되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생전의 기억과 감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해숙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그녀의 갈등과 고뇌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려는 치열한 사투입니다. 이러한 해숙이 이야기는 시청자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천국이란 무엇인가? 그곳에서도 우리의 상처와 기억은 함께 따라올까?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과 화해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3회차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인 회차였습니다. 단순히 설정이나 환상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인간의 감정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사유하게 만듭니다. 해숙이 눈물, 해숙이 혼란, 해숙이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결국 천국보다 더 인간적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세계관 분석, 천국의 시스템이 의미하는 것. 3회차에선 드디어 감정 조정 상담이라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치유나 상담의 개념을 넘어 이사 후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영애 센터장은 상담 중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마음의 무게가 겉으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대로 남게 되죠. 짧지만 강렬한 이 대사는 곧 천국의 철학을 함축합니다. 육체는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풍경, 이곳의 규칙, 이곳에서의 존재 방식은 모두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후 세계조차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아이러니는 시청자들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나는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나? 이 물음은 곧 해숙이 감정선으로 이어지며 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해숙은 남편을 지극 정성으로 간병하며 인생의 많은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젊고 사랑받던 시절의 자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갈림길에서 해숙은 천국의 문턱에 서서 여전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있습니다. 예측과 뇌피셜, 해숙이 선택, 그리고 변화한 3회차에서 해숙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혼란과 갈등을 거듭하던 그녀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 한 줄이 그 시작을 예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오래 남는 법이죠. 이 말은 해숙이 스스로를 감싸안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육체는 여전히 늙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조금씩 젊어지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떨어지는 포도알 하나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해숙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을 다시 품게 된다면 이 천국은 그녀의 내면에 맞춰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소미와의 갈등도 결국은 그녀 자신과의 화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그녀의 감정과 기억, 마음으로 만들어진 정신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해숙이 내면일지도 모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단순한 사후, 세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오히려 죽음이라는 낯선 곳에서 삶을 되묻고 삶 속에서 외면했던 감정과 기억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감정의 여정입니다. 천국에서조차 우리는 용서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이 마음에 남는다면 아마 당신도 이 드라마의 다음 회차를 결코 놓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해숙은 과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낙준과의 관계는 회복될까요? 소미는 그녀의 젊은 시절이 환생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생에도 꼭 부탁드립니다.